뭔가 애매하면 다 질문해야 돼. 이건 학교 시험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 뭔가 애매하면 다 질문하셔야 돼요. 3번. 3번. 다음 두 학생 대화 중에 잘못된 부분을 각각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준서, 나이를 먹을수록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커지니까 사람의 키는 나이에 정비례해. 2번, 두 번째, 하연. 동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내 나이는 동생 나이에 정비례해. 잘못된 부분을 찾으래요. 두 학생에 대해서 각각 잘못된 부분을 찾으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커지니까 사람 키는 나이에 정비라나요? 뭐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사람의 키는 일정한 속도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커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 키라는 게 무한히 큰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크는 속도도 다르지만 몇 살까지 크다 보면 거의 더 이상부터 잘 안 크잖아. 보통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한 20대 초반까지만 크고 그 다음부터 안 크죠. 여자들은 거기서 한 2, 3년 앞에 한 17, 18 정도 되면 이제 잘 안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계속 커질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을 때는 한 3m 되는 거야, 키가. 그럴 리 없잖아. 3m, 와. 어디까지만 크고 더 이상 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키에 정비를 할 수 없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키가 무한히 계속 크는 게 아니고 일정 나이까지만 크고 그 이후로는 크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키는 정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밑에는 하연이는 사실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렵지만 그냥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동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내 나이는 동생 나이에 정비례한다. 맞나요? 정비례라는 게 뭐죠? 2배, 3배, 4배 커질 때마다 나도 2배, 3배, 4배 커지는 게 정비례죠. 근데 동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나도 나이를 먹으니 내 나이는 동생 나이에 정비례한다. 그런가요? 아닌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동생, 나. 지금 내 나이는 14살. 동생 나이는 2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귀엽죠? 근데 동생이 예를 들어 2년 후가 되면 몇 살이죠? 4살이죠? 내가 2년 후면 16살. 이게 정비례라면 몇 배? 그럼 나도 몇 배?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나는 28살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좀 동생이 나이 먹으니까 내가 나이 먹는 건 많지만 동생이 나이 먹는 만큼 나도 나이가 먹지만 덧셈으로 나이가 커지는 거지 배수 형태로, 비례 형태로 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말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수, 왜 번개와 칭후 천둥 소리가 들릴까? 수완, 빛이 소리보다 빨라서 소리의 속력이 초속 340m이니까 번개가 친 곳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 이런 거죠. 천둥소리 1번,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걸린 시간을 x초, 번개가 친 곳까지 거리를 y라고 했을 때 x와 y의 관계식을 말하시오. 관계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 지점 A에서 번개가 빠바박 쳤어요. 근데 나는 이 지점에 나는 서 있어. 근데 번개가 빠락 치자마자 여기서 쾅쾅쾅 하진 않죠. 번개고 이건 천둥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왜 번개가 저쪽에 우리가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저쪽에서 찌직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번쩍하고 번개가 치지만 실제 소리는 몇 초 있다가 들리죠. 그 이유는 이쪽에 빛이 나타내는 속도에 비해서 소리 속도가 늦기 때문이에요. 나는 벌써 저쪽에 빛을 봤잖아.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먼저 번쩍하지만 실제로 소리는 뒤에 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속 340m래요. 초속이라는 얘기는 1초당 340m를 갈 수 있는 속도란 뜻이죠.
근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초가 걸린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 X초예요. X초. 그럼 1초에 340m. 그럼 2초 후면 340 곱하기 2. 680m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3초가 되면 이 소리는, 천둥 소리는 340 곱하기 3. 1020m를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X초가 되면 340 곱하기 X. 됐나요? 그럼 X초 후에 번개가 친 곳에서까지 여기서부터 거리 Y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거리 Y는 340X 이렇게 되겠네요. 2번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3초 후면 X값이 3이라는 얘기죠. 현재 위치, 저기다 X에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현재 위치 Y는 340 곱하기 3 얼마? 1020m. 번개가 치고 난 3초의 소리가 들렸어. 그럼 여기는 번개 친 지점과 내 위치가 대략 이렇게 1020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보면 돼요. 그런 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 가끔 내가 비가 많이 오네 문 열었어.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번쩍한 거예요. 그때부터 초를 재면 돼. 번쩍 1초, 2초, 3초, 4초, 쾅쾅쾅쾅. 그러면 4 곱하면 얼마나 되죠? 대충 4 곱하면 1360m, 1.36km 떨어진 지점에 번개가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좌표 평면 위에 정비례 관계식을 그리시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랍니다. 정비례 관계. 다음 정비례 관계가 정비례죠. 숫자 곱하기 x꼴이니까 정비례입니다. 얘는 원점과 3,네모를 지나간다. 이게 x좌표고 이 네모가 y좌표죠. 그럼 여기 있는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y에다 네모를 집어넣고 3분의 2 곱하기 x 다리 대신에 3을 집어넣고 약분하면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3,2가 된다. 그럼 원점과 3,2라는 점이 여기쯤에 있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림은 완성됐고요. 2번 다음 정비례 관계식에서 원점과 5,네모를 지나간다. y의 네모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x자리 대신에 5 약분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이 점의 좌표는 5,-3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점과 5,-3, 5,-3이 여기쯤이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다음 그래프. 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저 그래프 식을 보세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일단 첫 번째, 무슨 비례? 정비례죠. 이게 왜냐면 y는 숫자 곱하기 x 꼴이기 때문에 이런 꼴이면 정비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정비례라면 그래프 모양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근데 저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이므로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와 몇 사?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간다. 맞니?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가죠. 이 단어를 꼭 이 순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그래프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이라는 뜻은 x가 커질 때 아래, y는 작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고 고릅시다. 1번, 원점을 지난다. 맞는 말이고요. 9,-6을 지난다.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대입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x의 9를 y의 마이너스 6을 대입해봐서 식이 참이 되면 지나는 거고 참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y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자리 대신에 9 약분하면 3, 2를 곱하면 같나요?
여기 마이너스 6이잖아요. 곱하면 마이너스 6. 같죠? 네, 지나는 게 맞습니다. 2사와 4사를 지난다. 맞는 말이고, x값이 커지면 y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틀렸네요. y는 작아진다가 맞는 편이에요.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다. 근데 맞는 말이겠죠. 4번이 틀렸다. 네가 애먹었던 문제지? 근데 난 너무 저거 푸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선생님 만약에 저건 쉬운데 그럼 어떤 느낌이야? 저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타났는데 이거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커야 되니까요. 설명은 다 돼 있고. 네, 두 점 A와 B의 X좌표 같다고 돼 있죠. 네, 뭐 그림에 다 설명돼 있어요. 뭐 구한 문제였죠? 점 A 좌표, 점 A의 좌표, 이게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저게. 이 문제는 안 쉬워요. 일단 점 A와 점 B의 X좌표는 서로 같죠. 근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잖아? 왜 그러냐? A라고 둡시다. 그럼 점 A의 좌표는 X좌표가 A죠. 그럼 Y좌표는 뭐예요? Y좌표는?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죠? Y좌표는 Y가 3X라는 점, 이 직선 위에 점 A가 있죠? 근데 점 A 만약 X좌표가 1이었어. 그럼 Y좌표는 얼마예요? 3. 왜 3이야? 이걸 여기다 대입했겠지. 점 A X좌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Y좌표는? 3이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왜 숫자인 건 계산 잘하면서 문자면 이렇게 쫄기 시작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됐죠? 무슨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점은 그냥 A, 인 것만 알지, Y좌표까지는 모르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변, 여기 안 읽었죠? 한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에요. 이 한 변 길이가 6이야. 그럼 이 길이도 6이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점 D의 X좌표를 알 수 있어요. 점 D의 X좌표는 얼마죠? 이 점의 X좌표. 그거 어떻게 해요? 봐봐. 또, 왜 숫자일 때는 잘하면서 문자일 때는 이렇게 자꾸 쪼냐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점 A의 X좌표가 1이었다고 치자? 그럼 점 D의 X좌표는 얼마예요? 아, 7. 7이잖아. 6만큼 더해지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A라면 여기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A 플러스 6이 되겠지. 저 X좌표에다 6을 더 셈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잘하면서 문자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규칙대로 움직이면 돼요. 여기는 X좌표에 6을 더하면 점 D에 X좌표가 나온다. 됐나요? 그럼 점 D의 Y좌표는 얼마예요? 점 D의 Y좌표는? 점 D의 Y좌표는 점 A의 Y좌표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거 얼마죠? 3A가 돼요. 됐지? 자, 이번에는 그럼 점 C를 알 수 있게 돼요. 점 C는 점 C와 점 D의 공통점은 뭐가 똑같더라? X좌표가 똑같더라. 그럼 점 C의 Y좌표는 점 D의 Y좌표보다 얼마만큼 작죠? 점 C의 Y좌표는 점 D의 Y좌표보다 얼마만큼 작아요? 6이요. 6만큼 작잖아. 근데 점 D의 Y좌표가 3A니까 점 C의 Y좌표는 6만큼 작으려면 6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점 C는 어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냐면 Y는 3분의 1 X 위에 있는 점이죠. 그렇잖아요. 점 C는 Y는 3분의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죠? 대입이 가능해요.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예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3A-6은 3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6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뭐가 빠졌는데 지금? 괄호가 빠졌죠, 괄호가. 이거 괄호 안 치면 3분의 A가 먼저 곱해집니다. A와 6을 더하는 게 먼저예요. 됐니? 자,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는 게 좋을까요? 3.
방정식 풀 때 분모에 뭐 남으면 안 좋잖아. 3 곱합니다. 9a. 3 곱해요. 마이너스 18. 3 곱하면 약분되고 1이 남죠? 1은 분배하나 많으니까 a 플러스 6. 이제 방정식 넘깁니다. 넘어가면 9a 마이너스 a니까 8a. 이거 일로 넘어가면 6 플러스 18. 24. 따라서 a 값은 3. 근데 지금 우리는 점 A 좌표를 구하는 거죠? A가 3이고 점 A의 좌표는 3을 대입해야 되니까 3,9 이게 점 A의 좌표가 됩니다. 아셨습니까?